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선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 게 물가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미국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게 직접적인 좀 영향이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미국 출장 갔을 때 물가가 진짜 너무 비쌌어요. 비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가가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정부 때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뭐 이런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일으키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트럼프는 이런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 무조건 못 들어오게 다 추방시키겠다, 미국 시민들한테 좀 이제 열렬한 지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트럼프가 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환율도 되게 높은 상태고 트럼프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를 더 추구할 거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뭐 60% 이상 부과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사실 60% 이상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워낙 이 트럼프가 딜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단은 높게 부른 다음에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관세보다는 좀 높아질 여지가 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세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산업 이런 사업들이 주력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사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IMF도 그렇고 여러 리서치 발표하는 데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속 좀 낮추고 있거든요. 내년이나 아니면 대통령 그 4년 기간 동안은 좀 경제 성장률이 좀 이렇게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히 해봅니다. 트럼프가 뭐 방위비를 엄청 부과하겠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한국 돈 많이 버는데 왜 방위비를 많이 부담 안 하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연장 계약을 최근에 하긴 했어요. 뭐 다시 이렇게 돌리기가 쉽진 않긴 하지만 제 예상컨대 뭐 트럼프가 워낙 이제 말을 많이 바꿔서 그것도 좀 뭐 바뀔 가능성도 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환율이라든지 어쨌든 수출 부분에 대한 문제, 방위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도 경험을 해봤지만 바이든 때도 사실 뭐 그렇게 나아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트럼프다 보니까 막 되게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관세도 생각보다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냥 방위비도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미국이 또 수출도 해야 되거든요. 수출도 적극적으로 하려면 환율을 그렇게 높게는 계속 못할 겁니다. 환율을 좀 낮춰야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계속 떨어지고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아마 그게 되게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은 안 좋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막 삼성전자 뭐 4만전자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4만 원대 된 게 진짜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7만전자 8만전자 뭐 10만전자 간다 막 그랬는데 지금 한국 주식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갔냐면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워낙 좋습니다. 맨날 이제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 이 코인 가격은 뭐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입장을 바꿔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코인으로 5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일단 집을 사고 싶잖아요. 좀 이렇게 상징적인 집을 많이 사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트로피 성격의 부동산들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할 것 같아요. 뭐 원벨리 아니면 뭐 아서포라든지 이런 뭔가 상징적인 부동산들은 계속 좀 최고가를 경신할 것 같고 거기 펜트하우스도 아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다 팔릴 겁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거시설들 보면은 코인 부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80년대, 90년대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빌딩도 진짜 최고가를 다 경신할 거예요. 뭔가 부동산 사고 싶다, 빌딩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위치 좋은 걸 최고가로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를 거다. 어찌됐든
인구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좀 접어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 되면은 뭐 부동산 다 폭망할 거다,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일본을 보더라도 도쿄의 메인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올라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자부다이 힐즈도 갔었는데 거기 최고가에 팔린 게 하나로 거의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매각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트로피 성격의 부동산들은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살 수가 없는 부동산입니다. 일본이 뭐 우리나라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그 이상을 봤을 때도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잘 팔리는 동네의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트로피 성격의 부동산,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그런 부동산을 사야지 그분들이 계속 최고가를 찍어줄 거고 계속 사줄 거고 그럼 이제 가격이 덩달아서 오르거든요. 어찌됐든 환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1,400원이 넘었는데 1,400원을 넘는 게 우리나라에 몇 번 안 됩니다. IMF 때 한 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완전 금리 많이 올릴 때 한 번, 그리고 이번에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화 가치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원화를 다 진짜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달러 표시 자산을 투자하거나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해야지 이 원화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경제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출도 어려워지고 환율도 계속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일단은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위치 좋은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단타가 아니잖아요. 막 갑자기 샀다가 1년 뒤에 팔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 사면은 5년, 뭐 10년 그 이상을 보유하는데 나중에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그 주요 지역에 있는 괜찮은 부동산들이 아마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격차가 더 심해질 거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가지고 좀 2025년 부동산 투자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